우리가 기름을 물처럼 마시는 이유는 모두 한국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들이 기름을 물처럼 마시는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외국인의 경험담이 전해지며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시죠. 미국 지방소도시의 한 방송국 내부. 이곳에는 기자로 보이는 두 여성이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대화에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기이한 행동들이 한국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주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 이들은 해당 주제를 밝히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하게 되고 이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경험들을 했던 것일까요? 아주 미국인이 다 됐구먼. 제시카 왕. 내 딸아. 너는 절대로 미국인이 될 수 없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모두 자랑스러운 중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자유민주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불가피하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언젠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그때는 다시 중국의 일원이 되어야 해. 최근 들어 미국까지 넘어와서 설치고 다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거라. 그들은 우리 중국을 모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 결과 지금의 선진국 타이틀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로 부모님과의 마찰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부모님으로부터 자란 저는 흔히 말하는 중국계 미국인 2세였죠.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어째서인지 미국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아직까지 미국인의 한 일원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버린 모국인 중국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러한 부모님의 행동이 이상할 따름이었죠. 아무리 제가 중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곤 하지만 일평생을 미국에서 자란 저였기에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근 들어 중국인들이 기름을 물처럼 마시는 기이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이게 전부 한국 때문이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최근 들어 동료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일의 중심에는 저의 모국인 중국이 있었죠. 그리고 저의 부모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던 주변 국가, 한국도 있었습니다. 이 다툼의 발단은 다름 아닌 저의 직장 동료 메리 제인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다른 동료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최근 들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데 저의 감정이 분노를 느꼈고 치가 떨릴 정도로 싫더라고요. 아마도 저 스스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사상들과 교화로 인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국 현지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발언 한마디에 이토록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평소 발언들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중국 내부망에 접속하여 그들의 대형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 일들에 대한 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투철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동료에게 제가 중국 내부망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모두 한국 탓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느낌이었고 다른 직장 동료는 중국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익숙한 듯한 반응들을 보여서 그 또한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적어도 이 회사 내부에서만큼은 중국인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기로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찰나 지속해서 감정 다툼을 하던 저와 제인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었죠. 해당 직장 동료는 저와 제인에게 다소 놀라운 제안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기자 아냐? 어떠한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의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하지 않겠어?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 오히려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이니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가 직접 취재를 하러 가자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취재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까 잠입 취재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들 어때?
과연 해당 동료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동료의 이러한 발언에 저와 제인의 감정 소모성 다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갔죠. 이 제안에 우리 둘은 흔쾌히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한 결정이 나버리자 저는 기묘한 흥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레는 감정 같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쾌감과 희열까지 느껴졌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와 싸우던 제인의 표정에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체 쟤는 정체가 뭐야? 지가 무슨 한국인이야? 누가 봐도 미국인인데 뭘 저렇게 한국을 대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인의 국적은 미국인이었고 그들의 부모들도 모두 토종 미국인으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일에 이토록 발끈하여 달려드는 모습은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한국인들의 대변인쯤 되는 듯한 모습이었죠. 중국에 대해서는 그토록 비방 섞인 발언만 하던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료 2명과 함께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죠.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고 방송이나 인터넷상에서 봐왔던 것이 전부였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저는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지만 만약 저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조금이나마 알았더라면 절대로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동료는 처음에는 잠입 취재를 목적으로 이곳에 왔지만 막상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들뜬 마음에 서로 합의하여 초반 며칠 동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곳은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베이징의 자금성이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봐왔었고 들어왔었는지라 그 장엄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또한 부모님이 태어난 고향이자 저의 모국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죠. 과연 이곳은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 듯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아시아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인파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아닌 중국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들은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 아니라 자기의 모국인 관광지에 저토록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일까? 저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고뇌에 빠졌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고뇌는 잠시 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입장 시간이 다가왔을 때 누군가에 의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밀쳐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았고 동료를 찾았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바람에 동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파에 깔려서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죠. 부모님의 고지식한 의견 때문에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그 익숙한 중국어들이 시끄럽게 저의 귀에 꽂혔습니다. 내가 먼저라고 이 자식아. 당신이 뭔데 밀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러한 다툼의 소리가 고막을 찢어놓는 듯 시끄럽게 들렸죠. 목숨이 위협받는 다급한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마치 한 무더기에 메뚜기 떼들이 지나간 것처럼 행했죠. 동료도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였는데 그야말로 넋이 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투었던 그 동료는 저에게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제시카와 이게 그들의 시민의식이야. 현실을 직시해. 그러한 소리를 듣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아주 묘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는 듯했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듯했지만 그럼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고 화가 치밀어 오름에도 직접 겪은 일 때문에 어떠한 반박도 가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우리가 겪을 일에 비하면 이번 일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죠. 우리는 다시금 온매무새와 마음가짐을 다듬고 자금성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저와 동료는 조금 전의 일은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하며 며칠 되지도 않을 여행의 목적성을 최대한 누려보려고 했죠. 자금성 안으로 들어가자 조금 전에 메뚜기 떼처럼 들이닥쳤던 인파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바닥 곳곳에 인파가 뱉어놓은 침과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때문인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후벼 파는 듯했죠.
살면서 맡아본 악취 중에서 베스트에 꼽힐 정도의 악취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똥 냄새 아냐 이거? 우엑.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길바닥에 보릴까지 본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려 그곳에는 공중 화장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장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인내심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에 널브러져 있는 흉측한 냄새를 풍기는 그 누리끼리한 것들을 보는데 정말이지 치가 떨리더군요.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의 관람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듯했죠.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되뇌기도 해봤지만 이러한 중국의 모습들은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어서 그 충격은 실로 상당했죠. 하지만 저는 중국인들의 수준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이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다고는 하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리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 제가 들었던 한국인들이 이곳에 많이 관광을 와서 그들이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우러러보고 모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데 그럼에도 아직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하는 행동들이 과격하다고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의 이런 생각들도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우리가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이, 거기 외국인들 잠깐 거기 서보세요. 가진 소지품 전부 이 앞에다 두시고 중국어는 당연히 할 줄 알죠? 중국어도 모르는데 우리 중국에 여행을 왔을 리는 없을 테니까 스마트폰도 제출하세요. 이곳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 등등 중국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없는 미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삭제해야 할 앱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처음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를 걷고 있던 선량한 우리를 불러 세운 공안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우리 모두를 검열하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 저희가 중국에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기에 잔뜩 쫄아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 내에서는 스마트폰의 특정 앱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불시에 검열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직도 이처럼 검열을 하고 자유를 억압받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최초로 어떻게, 어떤 의미로 개발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이지 한탄스러운 상황이었죠. 한참 동안의 검열이 끝나고 아무런 문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안들은 시간을 질질 끌며 우리의 자유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짜증나는 시간이 지나간 후 공안들의 검열의 진을 빼서 목이 마르다는 동료의 제안에 상점에 가서 마실 거리를 조금 구매하려고 했고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서의 지옥 같은 경험이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가격은 1년 전 가격이라니까? 지금은 10배가 더 올랐으니 10배 가격을 내야 살 수 있어.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서 사는 게 좋을 거야. 다른 상점은 20배까지 받는 곳도 있으니까. 이 생수는 중국의 지하 안반수를 통해 만들어진 아주 깨끗한 국민 생수야. 다른 나라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한 물이라고.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생수였습니다. 하지만 상점의 사장은 분명히 가격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적힌 가격이 아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주라며 흥정을 시도했죠. 정말이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수 한 병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리고 생수통에 물을 먹기 위해 뚜껑을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 저와 다투었던 동료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저지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생수통에 뚜껑을 따는 행위를 저지했던 거였죠. 저는 갑자기 이 친구가 미쳤나 싶었는데 그 동료의 외마디 외침을 듣고 생수를 바라본 저는 그 자리에서 질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구더기인 거야? 마시는 생수에 왜 구더기가 있어? 우엑, 그랬습니다. 중국의 지하 안반수로 만들어진다던 국민 생수에서는 구더기로 보이는 것들이 가라앉아 있었고, 제가 물을 먹기 위해 뚜껑을 잡고 흔들자 가라앉아 있던 구더기들이 직장 동료의 눈에 포착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은 구더기 생수를 먹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찔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온몸의 기운이 죄다 빠져나가 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겪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경험했기에 그럴 만도 했죠.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인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상인에게 대놓고 바가지를 당했기에 몹시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와중이어서 이곳에서는 상호의 신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여 극대화하려는 모습이 시민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마저도 구매한 물건의 상태와 질이 형편없었기에 이곳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감조차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을 연달아 겪으니 저로서는 도저히 중국에서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태까지 자라면서 들어온 아버지의 그 모든 중국에 대한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편견이 생길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료에게 여행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원래의 목적인 잠입 취재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동료들도 사뭇 진지해진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었고, 우리는 곧바로 기름을 물처럼 마시는 중국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연 그러한 기이한 행동들이 도대체 한국인들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잠입 취재는 주로 제가 메인에 서서 도맡아야 했습니다. 노랑머리의 외국인이 앞에 서서 취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티가 났기에 중국인이었던 제가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에서였죠. 그리고 저희가 알아낸 정보는 우리 모두를 놀래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청결과 세척 논란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식용유 같은 기름에 무슨 청결과 세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게 가능이나 한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이 한 행동들에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말았죠. 중국의 한 식용유 업체에서 똥을 실어 나르는 분유 수송차를 이용하여 식용유를 실어 유조차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똥을 실어 나르던 차량에 그 똥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도 않고 식용유를 담아서 이동했다는 거였죠. 그러한 정보를 알아내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헛구역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서 먹었던 그 수많은 튀김 음식들, 중국에는 유독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곳에서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었었죠.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밝혀졌다면 식용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똥을 실어 나르던 차에 식용유를 넣어서 판매했는데 오히려 식용유를 물처럼 마시는 자들이 있다. 이건 뭐가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주로 방송을 하는 중국의 인플루언서이거나 식용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판매하는 식용유는 알려진 분유 식용유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청결한 식용유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식용유를 물처럼 마셔대는 기이한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이런 미친, 도대체 이런 짓거리들이 왜 한국 탓이라는 거야? 중국 내부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든 기현상이 한국 탓이라는 말들이 많았고, 그 때문에 저와 동료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잠입 취재를 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의구심은 저를 돌아버리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그 이유에 대해서 잠입 취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안색이 하얗게 변하며 그 자리에서 지려버릴 정도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당연히 한국 때문이지. 그게 우리 탓이야. 그 분유차도 사실 한국에서 만든 차라고. 그러니 한국 탓이 아니고 뭐야? 게다가 한국에서 식용유가 우리 중국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 그러니 우리가 한국 탓을 안 하고 배겨? 그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저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현상이 자유무역 경제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인 것을 남 탓으로 만드는 그들의 행태에 질려버렸죠. 이것이 과연 내가 알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선진 시민의식을 가졌다는 그 나라인가? 이것이 진정한 실체였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취재가 끝나고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천근만근과도 같았죠. 처절한 현실에 녹다운을 당해버린 만큼 저와의 최초 다툼이 있었던 그 동료는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뽕이 가득한 채로 저를 넌지시 내려다보는 것이 저의 처참함을 더욱 잘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을 무료로 후원하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